여러분 가족님 안녕하세요. 자, 매일 시장이 끝나면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항상 복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꾸준히 찍는 종목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제 저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한번 올려놨거든요. 물론 오늘 한미반도체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운이 좋아서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진입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 안 그래도 근간에 반도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13만 전자를 찍으면서 지금 증권가에서 거의 한 15만 전자까지 바라보는 분위기고 일봉에서도 전혀 5일선 한번 깨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70만 닉스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아직 안 간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같이 전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에서 공부한 친구들 지금 굉장히 잘 뛰고 있죠. 특히 반도체 종목도 잘 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건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좀 몇 가지 기사를 좀 챙겨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붙었냐? 위성이 붙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반도체죠. 그죠? 또 하나가 위성이에요.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 이슈 관련해서 위성주가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 소형주 중에는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테고 아까 보니까 이 친구 순간 한 22% 갔다 왔고 AP 위성이라든가 이렇게 위성 관련 강합니다. AP성도 거의 11%대 SOS랩 분이 강하죠. SOS에 또 보면 거의 그 23% 갔다 왔는데 전부 다 1번 차트 이력이죠. 그죠?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졌을 때 주가가 좀 얼마나 강하게 반응해 줬으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일단 떴으니까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이틀 동안 거의 한 40%가 올라왔으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매수할 만한 자리는 꽤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어요. 매수할 만한 첫 번째 자리 이거를 제가 첫 번째 매수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매수 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수 타임이 얼마나 잘 살았냐가 중요하죠. 한미반도체의 자리는 여기였죠. 제가 이날 분명 60선 떨어졌을 때 한미반도체가 이날 또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었어요. 이게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이날 빵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60일 선에 올려놨을 때는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다중바닥 있잖아요. 그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 상태에서 매물대를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운이 좋았는지 그때부터 약간의 변동은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 쭉 날려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 어떤 이슈가 있나 봤거든요. 사실 저는 뉴스는 참고로만 봐요.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사실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자파거든요. 이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자파가 너무 많으면 이게 반도체가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각각의 이 그 전자파가 나옴으로 인해서 반도체 간이를 방해하거나 또는 이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오작동을 넘쳐나게 나오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방지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EMI 실드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미반도체 EMI 실드 기술까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걸 미리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하필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위성주가 강할 때 이게 나오는 바람에 더욱더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EMI 실드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나온 전자파가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막을 붙여주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특혜층처럼 위성주가 강해질 때 바로 위성의 통신 오류라든가 또 로켓 제어 문제, 드론의 오작동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잘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한미반도체에 공개된 그 산업자료 기준으로 보면 EMI 실드에 대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 오늘 알았어요. 제가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우리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채널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공개된 산업 자료 기준으로 보면 한미반도체가 벌써 EMI 실드 장비를 2016년부터 공급을 했고 해당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 연속 글로벌 우주항공업체에 이미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온 그 EMI 실드 2.0X라고 있는데 이게 좀 차세대 모델이거든요. 정확히 EMI 실드 2.0입니다. 2.0X라고 하네요. 이게 더 정밀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에 차단막을 붙이는 위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독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공정 신뢰성을 높이는 다소 좀 특허 기술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용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
EMI 실드가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 지금 우주항공주 굉장히 강하죠. 우주항공. 특히 저궤도위성 이런데 이제 서로 오류가 생기지 않게 작동에 오류가 생기지 않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방산 드론 특히 스마트폰, 웨어러블, 에로틱 기기까지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데 기기까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굉장히 강한 게 위성주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저궤도 위성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런 이 저궤도 위성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EMI 실드에 대한 그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자,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 시장 규모가 2025년도에 약 17조 원, 2030년도에 약 29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EMI 실드가 들어간 기술력이 점점 더 많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미마트를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전 뉴스나 이런 거를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지 저것 때문에 꼭 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우주항공주가 강하잖아요. 아까 들었지 뭐 SOSF이라든가 AP성이라든가 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 강한 판에 여기에 플러스 반도체까지 강한데 이 한미 반도체가 이 두 가지의 이 두 개의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베스트 타임이 옳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는 과연 매물대를 뚫고 나가는 자리인데 첫 번째 작은 이 다중바닥을 그렸을 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제가 매수했으면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었고 사실 오늘 이 친구가 천천히 여기를 뚫어주길 바랬어요. 여기를 못 뚫어주고 음봉이 떨어져도 사실 내일 매수 타임이었었거든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아예 오늘 출발선 자체가 위였었고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설사 밀려도 20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깬 적이 없어요. 쭉 따라 올라가고 있죠,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한 27%까지 갔다가 이제 차익 시선 좀 남아서 밀리고 있는데 결국 30분 무선 NXT에서 5선만 안 깨면 되죠, 지금. 만약에 이제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이 차익 실현 하실 분들도 17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강해지고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앞전에 매물대를 뚫어줄 때 엄청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 중에 제조반도체죠. 부럽지 않아요, 그죠? 이런 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조반도체도 제가 항상 얘기한 자리가 이제 이런 데였거든요. 여기서 뚫고 나갈 때, 이때부터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있죠.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저 밑에. 이건 노타도 마찬가지. 노타 오늘의 음봉이 나빠 보이지 않죠. 이거는 제가 다 설명해드렸고, 그런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첫 번째 매장이 여기였었는데, 제조반도체가 월봉에서 매물대 뚫고 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여기저기, 뚫고 나갔을 때 이제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이걸 뚫어주면서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주식에서 아무도 고점을 못 맞춰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주봉 기준으로 보면 매물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되거든요. 이 자리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17만 원대가 됩니다.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이게 지금 이제 NXT 쪽에서 뛰는 거예요. NXT 이거 뚫고 나가고 있고 KLX는 못 뚫었거든요. NXT 뚫었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17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강해져서 월봉에서 이제 최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단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가 무섭죠. 하나 주식은 첫 번째 매수장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았고 단지 굳이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30분 봉상 20선 정도는 깨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눌림목 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 주기보다는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 상황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미리미리 공부해서 제가 이제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해야기 한미반도체 올려놓은 지가 벌써 3일 전인데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도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이런 자리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제법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주식을 할 땐 대장주나 이제 주도주 중에서 해야 돼서 이 친구가 대장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다음 따라갈 타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해요. 주식은 아무도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몰라요.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굉장히 좋죠. 자, 그런 걸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매일 시장이 끝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제조반도체 이럴 때 있었듯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지 거래대금을 싣고서 거의 터졌죠. 밑에서. 터져서 이런 자리에 있는지 이걸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지만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지금 뛰는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미반도체 목표가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거의 한 20만 원대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다고 신규로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데 사는 건 별로 큰 리스크가 없는데 여기서 살 때는 반드시 손절을 잘 잡고 대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린 리듬광이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갈지 몰라요. 단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는 게 중요한 거고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안 깨고 있죠. 자리를. 월봉 기준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안 깨야 올라갈 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좋은 저녁 보내시고, 가족분들은 공부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